자, 우리 교재 한번 같이 가볼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114쪽 가요. RPM 들어갈게요. 자, 114쪽 가시면 오른쪽에 유형 6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 내용이고 위에 읽어보시면 방금 저희가 풀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방법은요 약간 약수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 자, 보통 빼기를 왜 한다고? 아유나? 이것도 왜 하죠? 사실 여기에 그 말이 안 써있는데 여기 그 말 써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이 없으면 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지불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보통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당 그래서 보통 여기 국룰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밑줄 거 한번 더 큰 거를 작은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우 가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단위에 바로 큰 돈을 그 작은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약간 짧게 써 있는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이어서 뭐 하면 돼? 이걸 바꾸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방법이랑 금액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요 방법이랑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요. 달라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근데 이제 해결해 주고 나면 방법이랑 금액이랑 같으니까 방법은 구하기 쉽잖아. 그래서 방법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보통 교재에 있는 대표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게 나와요. 771번도 구경만 할게요. 문제 생기죠? 생기고 772도 문제 생겨요. 근데 심지어 1000원짜리 나오잖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73도 문제가 생기는데 얘 지금 상중 써있잖아. 이거 왜 상중인지 알겠어요? 얘는요 소미야 문제가 몇 번 생긴다고? 얘는 문제가 2번 생기잖아. 아까 제 프린티블 맨 마지막 문제가 상중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2번 해결하시면 돼요. CU 가서 죄송한데 2번 바꿔주세요. 해서 이제 바꾸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일단 순열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 오랜만에 복습하고 아마 유형 문제 조금 못 푸는 건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한번 오랜만이니까 필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이제 110쪽입니다. 자, 110쪽 와보시면 위에 이제 순열이라고 써 있어요. 자, 말했지만 일단 이 순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할 때 바로 위에서 약간 뭐랄까 잘 세기 위한 일종의 도구다. 일단 이 말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너네가 이제 평상시에 도구가 많잖아. 니네 스마트폰 도구예요. 그쵸? 요거 캠코 도구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말 들어봤지. 이 도구를 도구처럼 다뤄야 돼. 어떤 친구는요 스마트폰에 막 노예가 된 친구가 있어요. 막 떨어지면 난리 나고 막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되면 우리가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언제 쓰는 도구인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써있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볼 테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뭐 여기 오른쪽 괜찮아요. 여기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난 여기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도구의 이름은 순열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중학생 때랑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약간 돌도끼 원신처럼 그러니까 막 푸는 건데 이걸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꽤 많은 경우에 딱 각이 나와. 이걸 쓰면 좋겠다. 이제 바로 씁니다. 이 도구를. 자, 일단은요 그 각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 NPR이라고 써있는데 각각의 어떤 해석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N은요 자, 이렇게 필기해볼까? 자, N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문제 보시면 보통 뭐 전체라는 게 나오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서로 다른은요 고1 때까지는 사실 뭐 딱히 몰라도 그냥 전체라고 봐도 돼. 근데 확통하실 친구는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져요. 서로 다른 건지 뭐 같은 건지 이게 달라져. 확통에서는 도구를 더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2개 배워. 순열 조합. 자, 순열은요 일단 전체 요 N자리가 뭐 전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뭔가 전체가 나올 겁니다. 전체가 뭐 10명 중에서 전체.
다시. 자, 오른쪽에 이제 R 자리가 뭐였냐면, R 자리는요, 역시나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서로 다른 걸로 R개를 약간 뽑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번 숙제에도 보시면 뭐 뽑기 같은 게 많이 나와. 우리 지난 시간에서 뭐 예를 들어 카드가 20개 있는데 전체 20개 중에서 뭐 2개를 뽑잖아요. 뽑기 자리가 오른쪽에 R 자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자, 요 자리. 자, 여기는 참고로 숫자를 넣는 건 아니고요. 가운데 P라고 딱 써 있어요. 책에 보시면. 자, 숫자는 참고로 N과 R에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P는 그냥 문자인데,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던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게 저 P에 관한 내용이야. 보통 교재에는요, P라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당장 여기에 보시면 뭐 일렬로 배열하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저게 약간 전후가 바뀐 게, 자, 요 P를 쓸 때, 요 P가 순열이거든요. P를 쓸 때는 공부하실 때 일렬로 배열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기할게요. 순서라는 게 중요할 때. 자, 이 P는요, 제가 이제 아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서란 말을 많이 할 건데, 너희가 어떤 상황을 보시면 순서가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P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P가 이제 영어로 퍼뮤테이션 순열의 약자입니다. 그때 쓰는 게 순열이란 도구예요. 어쩌면 얘가 어쩌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순서가 중요할 때 쓴다. 순열은. 그리고 다시 여러분 지금 저기 써있는 일렬로 배열은 뭔데요? 순서가 중요한 것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일렬로 배열이에요.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약간 포함관계로 치면 이게 더 큰 포함관계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 중에 일렬로 배열이 있는 거지, 일렬로 배열이 곧 순열은 아니라고요. 이해돼?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야. 이거의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 말 나온 김에 위에다가 한번 다음 시간 내용 그냥 같이 볼까요? 너희가 뒤에서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조합이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를 이제 C라고 쓰면, 미리 말이죠. 가운데를 C라고 쓰면 이게 조합이라고 불러요. 요 P가 순열, C가 콤비네이션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합도 1번, 2번까지는 공통이에요. 자, 이 조합도 N자리는 전체 자리고요. R자리는 뽑기 자리인데 마지막에 C를 써야 돼요. 자, 언제 C를 쓴다? 이거랑 반대일 때예요. 조합은요, 여기 쓸게요.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게 여러분들이 조합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얘는요, 뭐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먼저 말할까? 순서가 안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그냥 뽑기. 여러분들이 그냥 뽑기로 끝나면 순서가 안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2명을 뽑기는다. 그에는 순서가 안 중요해. 뭐 예를 들어 내가 저기 민결이를 뽑는 거랑 소미 뽑는 거랑 소미 민결이 같은 말이잖아, 뽑기는.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해야 일렬로 배열을 하면 순서가 중요해진다고요. 하나 말할게. 자, 요게 이제 조합이고요. 요게 순열입니다. 까지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도구인데 언제 써요? 요 각이 맞으면 씁니다. 뭔가 전체가 나와 있고 뭔가를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네, 순열 쓰면 돼요. P. 순서가 안 중요하네, 조합 쓰면 돼요. C. 뭐 이렇게 해서 쓴다 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오랜만에, 자, 요게 이제 어쨌든 도구에 관한 사용 설명서라며 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써 있는 게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직관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연습을 잠깐 도와드릴게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여기 아마 관련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자, 741번입니다. 아, 그 전에 죄송한데 순서를 바꿔서 749번 먼저 볼까요? 자, 방금 저희가 순열을 언제 쓰는지 설명했잖아. 749번 문제. 약간 이런 건 이제 방학 교재가 좀 예쁘게 나왔는데, 일단 이 책은 유형책이라서. 자, 여기 지금 749가 있잖아. 하나 필기할까? 요 749번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약간 뭐랄까? 순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딱 순열을 쓰고하는 게 딱 이 상황이지.
자, 요 문제를 통해서 요게 순열 각이구나를 한번 느껴볼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열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도구야. 너네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경우의 수를 이걸로 다 풀어야지 안 돼. 오히려 저는 앞에 그 지난 시간 내용 녹아가는 걸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걸 배우고 나서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얘를 쓰는데 도구처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쓸만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쓸 거야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아시겠죠? 자, 한번 이거 소미감 도와줄래요? 일단 얘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뭔가 전체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얘 지금 전체 몇 개예요? 자, 밑에 제가 안 지웠거든? 밑에랑 비교해봐. 얘 지금 전체죠. 5개 중에서 다 다르시고요. 그렇죠? 5개 중에서. 자, 민규야 혹시 얘 몇 개 뽑나요? 몇 개 뽑아요? 자, 3개를 택해서 또 어떤 친구들 쟤는 택하는 건데요. 야, 택하는 정말 같은 말이죠. 실제로 근데 이거를요, 일렬로로 외우시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일렬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죠. 이런 상황으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 문제는 정말로 찐 대표 문제인 게 일렬로 나열한다. 동시랑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자, 적으세요. 너네 학교에서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뭐 운동장에서 뭐 체육 시간에 줄 안 서요? 가끔? 안 서요? 안 서요? 그럼 줄 설 때 있잖아. 일렬로 나열이 줄 서는 거잖아요. 줄 설 때 순서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줄 서는데 승우가 맨 앞인 거랑 제가 맨 뒤인 거랑 제가 맨 앞인 거랑 승우가 맨 뒤인 게 같은 거예요, 순서? 다른 거잖아. 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너네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유형 문제는요, 무조건 순서를 체크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 순열을 쓸지 조합 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친구님. 아시겠죠? 그래서 딱 이런 상황일 때 뭐 쓰자고요? 이 순열이란 도구를 쓰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도구다? 자, 여기에 이제 민규랑 얘 정답 일단은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지? 순열. 여기다가 숫자를 채우시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될까? 자, 전체가 몇 개요? 5, P, 3 이렇게 쓰라고요. 자, 여기 정답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실제로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이제 설명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 구하는 거를 위에서 연습하자고요. 아시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런 4문제밖에 없네요. 4개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방학 때 그쯤 했으면 4개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게 한국 교육 현실입니다. 이 4개 이상을 하는 거는 방학 때 했어야 돼요. 자, 오랜만에 자 한번 구하는 방법 좀 복습을 시켜드릴 건데 자, 까먹었으면 지금 보세요. 자, 741번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자, 순열은요 일단은 저럴 때 쓰는 거구나.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왼쪽에 써 있는데 좀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먼저 왼쪽에 전체라고 했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를 거꾸로 말로 할 수 있다. 봐봐. 이거 혹시 거꾸로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전체가 몇 개야?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2개 뽑았을 때 어떤 순서가 중요한 상황의 개수입니다. 거꾸로 왔다 갔다 가능해요. 나는 이 기호 보고도 스토리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난 이런 기호 보고도 문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꾸로 왔다 갔다. 다시 자, 얘 계산은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자, 맨 앞에 있는 전체를 한번 씁니다. 일단은 맨 앞에가 5면요 5 쓰시고요. 뒤에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뭐를 곱하냐면 여기 2가 써있잖아. 이거를 해석하실 때 그냥 2개라고 해석을 해서 자, 어떻게 하자? 5부터 해서 총 2개가 될 때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자, 5에서 총 2개니까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0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5부터 해서 2개까지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까? 아마 민결이만 될 것 같은데? 자, 민결 예를 들어 4P3 있잖아. 얘는 자, 어디부터 해요? 4부터 해서 몇 개까지 내려가자고? 이 말 뜻을 이해해야 돼. 4 이상 내려갈 거야. 4 밑에 뭐 있어요? 3. 그 밑에 몇 있어요? 2. 자, 이렇게 3개까지만 내려가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기억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아시리 하나 더 해볼까? 자, 오른쪽에 추가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5P3 6P3 아쉬우니까 두 개만 더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제 사용 설명서, 아직 설명서에 관한 얘기 하셔야 돼요. 뭐 시작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언제 쓰는지 밑에 있는 그런지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가전 산 거니까 설명 잘 읽으세요. 꼼꼼하게. 자, 5P4, 6P3. 자, 요거 두 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혹시 요거 승우야, 5P4 혹시 얼마 나오세요? 60인가? 가볼까? 5부터 해서 4개까지 내려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60보단 큰 거 같은데? 이거 120 아닌가요? 이거 곱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미, 자, 밑에 거 얼마 나와? 자, 얘는요 6부터 해서 3개까지 하나씩 내려가시면 돼요. 120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요 두 개 있잖아요. 요거 두 개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 좀 할 말이 있거든요. 자, 먼저 743번은 사실 왼쪽 페이지에 써있긴 한데 나왔으니까 설명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 써보세요. 이거 원래 말 그냥 안 돼. 자, 거꾸로 해석해볼까요? 아연아, 왼쪽이 7이잖아. 요 왼쪽이 무슨 자리라고 했지? 그럼 전체가 7개라는 얘기네. 전체가 7개인데 오른쪽이 0이란 말은 아연아, 이것이 무슨 자리야? 원래 오른쪽이 무슨 자리예요? 아까 뭐 뽑는다고 했잖아. 7개 중에서 빵개를 뽑는 게 말이 돼요? 빵개가 뭐야? 안 뽑겠다는 얘기인가?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옛날부터 종종 봤잖아요. 말이 안 될 때. 자, 얘는 지금부터 어쩌면 오른쪽에 이렇게 쓸까? 자,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설명드릴게요. 약간 약속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약속을 할 거거든. 이제 약속이라고 쓰고 암기라고 부를게요. 외우세요. 우리 수학에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외웁니다. 이거 죄송한데. 자, 얘는요. 표현 1이야 1. 자, 오른쪽이 0인 경우는 1로 암기하시면 돼요. 약속. 여기 약속입니다. 자, 1. 어쨌든 이거는 외우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744 한 번 더 해봐.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위에처럼. 744번 한 번 더 해볼게요. 6P6. 전체가 6개인데 6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 약간 뭐 그런 상황일 때 쓰는 기호입니다. 6P6. 자, 혹시 민결아 6P6 뭐 나왔었어요? 720. 잘하네요. 자, 6부터 해서 6개 가시는 건데 이게 하면 재밌죠? 보세요. 이게 이제 왼쪽에 전체랑 뽑기가 똑같아지며 보시는 것처럼 항상 1까지 다 내려갑니다. 6부터 1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1까지 쫙 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상황이야. 그래서 재밌으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필기할게요. 우리가 새로운 기호 하나를 줍니다. 왜 재밌으니까. 그죠? 이런 건 약간 뭐 드물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랑 뽑기가 똑같은 상황. 자, 기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자, 6을 쓰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자, 느낌표 같은 거 쓸게요. 요게 쟤랑 같은 말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기호 하는데, 읽으실 때는 6 느낌표가 아니라, 자, 읽으실 때는 써드릴까요? 6 팩토리얼. 그럼 영어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6등에 한번 쓸게요. 요거 이제 팩토리얼 이라고 읽어요. 6 팩토리얼. 그 왼쪽 페이지에 뭐 계승 이런 말 쓰는데 계승이라는 말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영어로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앞으로 제가 짧게 줄여서 6팩, 6팩 이렇게 부르면 이 친구입니다. 자, 혹시 반대로 가능할까? 추가 문제 위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은 민규랑 같은 말이 뭘까? 얘는 왔다 갔다 5P5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팩토리얼은 저희가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제 바로 밑에 문제 하나에 제가 필기할 건데 이 팩토리얼이 좀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팩토리얼을 쓸 거라 얘는 좀 따로 그냥 암기를 할게요. 되게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쓸 거나 기호나 중간에 간단하게 많이 쓰는 거라서 아시겠죠? 자 이거 혹시 혜린아 자 5팩 얼마나? 5부터 해서 팩토리얼은 끝까지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120 넘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좀 외우세요. 4팩, 3팩, 5팩, 6팩 그냥 외워도 괜찮아. 많이 쓸 거니까. 하나 외울까? 4팩. 해봐. 자, 4팩토리얼입니다. 자, 4팩. 4팩은요, 소미야,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 4팩이잖아. 자, 얘를 말로 해석하면 전체가 4개인데 4개를 뽑아서 다 배열하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쓰라고요. 밑에 문제 풀 때. 아시겠죠? 구해보시면 요거 4부터 해서 1까지 쫙 곱하시면 24 외울게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어? 자, 역시나 하나 더 필기할 건데 그럼 혹시 여러분들 0팩토리얼은 뭘까요? 0팩이라는 것도 실제로 나오긴 합니다. 저 0팩은요 얘랑 같은 말이 0P0인가? 야 이건 더 심한 거 아니야? 전체가 빵개인데 빵개를 뽑아서 뭔 소리예요 이게? 역시나 오른쪽에 필기할 때 약속이라고 쓰고 이제 앞으로 1로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기 첫 번째 약속. 자 이렇게 이제 순열에서 오른쪽 뽑기가 0일 때도 1입니다. 그러니까 안 뽑는 개수 1개라고 치자는 거야. 안 뽑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거 또 약속입니다. 0 팩토리얼은 더 많이 안 되는데 그냥 외울게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그냥 1입니다. 외우셨나요? 네. 1. 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고 저 왼쪽 페이지 가볼게요. 일단은 자, 뭐 대충 이제 계산을 이 정도 할 줄 알면 계산은 가능한 거니까 자, 왼쪽 가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지금 소개해드린 게 밑에 보시면 쭉 나오시는데요. 일단 2번에 보시면 방금 말했지만 계승이란 말은 이게 사실은 잘 안 쓰는 말이야.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할까? 이거 사실 몰라도 됨. 솔직히 이거는 개인적으로 계승이라고 잘 안 쓰고 자, 방금 말했지. 자, 이거 민규라 뭐라고 읽는다고? n 느낌표가 아니라 n 팩토리얼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n 팩토리얼 보통 n팩, 4팩, 5팩, 6팩, n팩이라고 짧게 불러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오른쪽에 써 있어요. 팩토리얼로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n부터 해서 1까지 쫙 곱하시면 돼요. 7팩이면 7부터 쫙 곱하시면 되는데 몇 개 외우세요. 한 6팩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몇 가지 뭐 성질 같은 거 뭐 항상 그렇잖아. 새로운 거 배웠으니까 성질 같은 거 소개가 되는데 자 1번에 보시면 방금 소개드리고 왔죠. 구경만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NPN이라는 게 위에 있는 N팩이랑 같은 말이에요. 뭐 NPN이나 NP 같은 말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자, 이 내용은 방금 말했던 약속 한 번 더 쓸까? 약속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라는 얘기야. 약속은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MP0은 항상 1이고요. 0팩도 항상 1이다. 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3번은요. 제가 이제 이거는 방학 때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아까처럼 계산할 때 이거를 쓸 일은 딱히 없는데 약간 필기할까? 약간 계산 관련 유형 문제에서 바로 이어볼 건데 가끔 씁니다. 가끔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까지 외우세요. 솔직히 순열 이런 거는 시험 끝나면 까먹으시면 돼. 당장 뭐 진짜 볼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년도에도 잘 안 나와. 확통 배우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쓰긴 하는데 일단 이번 시험 범위니까 요거 하나 외울게요. 자, 외울 건데 일단은 여기 왼쪽에 그러니까 얘랑 같은 게 얘다라고 써 있는 거야. 뭐 굳이 말로 하자면 여기 있는 순열을요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해요. 팩토리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자, 이게 왜 그런지 자, 오른쪽에다가 그냥 제가 하나 예시를 통해서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예시 하나 해보시면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뭐 오른쪽에 계산해 보실래요?
제가 n과 r에 숫자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번 넣어봐.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nr에 한번 넣어서 좌변. 그리고 제 말 이해했어요? 왼쪽에 있는 좌변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서 얘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우변. 오른쪽에다가 nr에다가 한번 대입해가지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아마 이거 두 개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 실제로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가끔, 그러니까 요거 언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끔 계산 관련 문제 풀 때 쟤를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형 문제니까 그냥 스토리 문제지 필요 없는데 계산 문제 풀 때. 자, 위에 거 구해보시면 민규야, 얘 혹시 얼마 나오세요? 오피선? 60. 잘 어울려, 처음 하는 거 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5부터 해서 3개까지만 곱하시면 돼요. 60이죠. 자, 밑에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5 빼기 3이 2팩이니까 2팩분의 5팩이잖아.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요런 계산을 종종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좀 좋냐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거 해보시면, 분모가 2팩이잖아, 동진아. 얘 풀었으면 뭐 곱하기 뭐야? 자, 분자가 5팩이잖아. 플러스 뭐 곱하는 거예요? 5부터 어디까지? 3, 2, 1 맞나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 위에서 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시면요. 얘네들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맥락상 같은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이제 60이다. 일단 뭐 해보시면 같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 범위 때 외우겠습니다. 한 번 더. 자, MPR은요, 오른쪽 구경해봐. 분모 자리에 M 빼기 R팩을 씁니다. 이거 두 개 뺀 걸 쓸 거예요. 분자에다가 M팩 쓰면 얘랑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자, 745번 문제. 자, 요건 약간 이제 계산 관련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예요. 왔다 갔다 문제인데, 거꾸로, 자, 120이라고 알려주고, n과 r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방학 때 한 2가지 풀이를 말했는데 자, 오랜만에 한번 2가지 풀이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여기 파트에 제가 좀 좋아하는 풀이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풀이 하나 더 오랜만에 풀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745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전체를 몰라요. NP3 N개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했더니 120개가 나왔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요, 자, 크게 2가지 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폐기해봐. 2가지 풀이.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약간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막상 까보시면 아까 어떤 n에 관한 식이 나오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MP3 있잖아. 자, MP3 혹시 민가라 이 MP3 우리 위에서 OP3 해봤지? 자, OP3은 뭐라고 했지? 말로 해볼래? OP3이 뭐예요? 플러스 5 곱하기 4 곱하기. 자, 5부터 해서 3개 곱하는 거잖아. 혹시 MP3도 똑같이 가능한 거 같아요? 자, MP3은요, N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 곱하는 거잖아. 즉, 실제로 숫자로 하는 거랑 똑같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숫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이렇게 씩 만들어 보시면, 이것은 뭐야?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3차 방정식이에요.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 실제로 뭐 하면 돼? 뭐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3차 방정식 문제라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풀지 말고 두 번째, 자, 요거 제가 이제 권장 드리는 방법이야. 권장.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여기는요, 약간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꼼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자, 약간 저는 이제 여기는 보통 이렇게 정직하게 풀지 말고, 1번 너무 정직하단 말이야. 식세로 푸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걸 또 전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하고 있냐고. 꼼수가 뭐냐면요. 자, 여기 뭐 n이라던가 r 같은 거 있잖아요. 자, n 안에다가 그러니까 몇 개 넣어보세요.
이런 문제 특, 그러니까 n 아래다가 몇 개 넣어보시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야. 저 120 되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몇 개 넣어보시면 바로 위에처럼 계산 문제로 바뀌잖아요. 식이 아니라. 그 계산을 이제 빨리 할 줄 아는 친구는 빨리 해보시면 근처에 있다는 거야. 혹시 송이야, 이 문제 745번 n에다가 뭐 넣으면 120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한 가지 또 넣을 때 뭐 이제 약간 감 오시겠지만 하나 말하자면, 자 여기 n과 3이 있잖아. n이 전체죠. 그럼 기본적으로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세요? 사실 원래 이런 관계가 또 있어요.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당연히 전체가 뽑기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는이 있는 이유는 같을 수 있어요. 3, 3. 근데 2 이상은 안 된다고요. 전체가 두 개인데 3개 뽑을 순 없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넣으실 거면 n에다가 3 이상 몇 개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빠르게 넣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4p3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이제 사실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매번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얘 구해보시면 요거 24죠. 탈락. 그러니까 더 키워준다고 120까지 가려면. 그럼 n에다가 5 넣어보시면 이게 얼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요게 얼마죠? 60인가? 5, 4, 3 60. 자 120 나와야 돼. 하나 더 6p3.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요게 나오네요. 정답은 6이다.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난 이걸 더 좋아합니다. 자, 얘 풀어볼까? 746번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식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746번은 식 만드는 건 쉽지가 않다고. 이게 뒤에가 아니면 뽑기를 모르잖아. 그럼 더 어려워, 이 문제는. 식 만드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뭐 하자, 몇 개 넣어서 빠르게 넣어서 그냥 캐치하는 거예요. 뭐 대충 몇 개 넣으면 알아. 그냥 이거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그렇게 센스 있게 풀어야 됩니다. 자, 혹시 스무 풀어봤어? 밑에 거를. 자,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스무야? R 얼마예요? 다들 혹시 3 나오셨나요? 동진 어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요, 이번에 저희가 R을 모르잖아. 일단은 7부터는 확정인데 이제 몇 개까지 가는지 모른다고요. 오히려 좋아. 해봐 하나씩. 이거 아니죠? 7, 1, 6에 42. 한 번 더 갈게요. 요거 민결아 되나? 요거 되니까 요거 이제 R 몇 개란 얘기야? 3개. 여기 3개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풀라고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약간 요런 걸 권장드립니다. 다시 방정식 풀이는 너무 정직해요.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에 차라리 몇 개 넣어보면 여기 틈 근처에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근처에 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게 빨리 되시려면 이런 거랑 좀 친해지셔야 되고요. 요거랑 좀 친해져야 빨리빨리 하겠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밑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맨 위에 요거부터 해서 지금부터는 본 게임인 거야. 지금부터는 이걸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여기 있는 네 문제가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상황인데, 자 아까 749는 정말 찐 대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히 수녀를 쓰면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750, 자, 이 문제 볼게요. 750번 한번 얘 한번 읽어보시고 역시나 기호로 바꿀 수 있으면 기호로 바꿔보시고요.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남은 시간 30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쭉 한번 확인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유형을 풀 거예요. 대충 이제 계산 설정을 다 했어. 이제 이런 느낌의 계산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전체가 나와 있어야 되고, 뭘 뽑아야 되고,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일단 혹시 이게 보통 처음 보시는 친구들은 쌤 이거 순위를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세요. 자, 왜? 자, 물어볼까? 혹시 알나? 자, 750번 읽어봤으면 일단 얘 전체가 몇 명이죠? 자, 전체는 보여. 전체가 4개구나. 4명.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요, 요게 지금 뭐 뽑기라는 게 없다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걸 너무 순진하게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일 때 쓴다라고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이거 민결아, 상황상 뽑기란 말이 없잖아. 근데 뽑기가 몇 명인지 알 수 있게 없게. 동생아, 이 상황상 몇 명 봤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볼까? 자, 이거 제가 일단 뭐 처음이니까 설명할 건데 사실 이 문장은 통째로 암기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제일 많이 쓸 상황이 이 문장이야. 자, 뽑기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2번. 자, 뽑기가 있어요. 몇 명? 상황상 4명을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4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말은 안 써있지만 4명 중에 4명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말을 안 쓰지만 뭐 굳이 이해하자면 뽑았다는 거야, 4명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에 일렬로 세웠다. 여기 일렬로 세운 게 이제 순서가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순열을 쓰라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민거라 요거 한번 기호로 바꿔보시면 요거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 4P4 같은 말이 4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 문장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좀 많이 앞으로 보게 된 상황이야. 어떤 상황? 자, 이 문장에다가 통째로 펴요. 자, 앞으로 이제 이 문장을 기억할게요. 어떤 문장? 가끔 제가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배열해라, 일렬로 배열해라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팩토리얼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문제 풀다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소미야, 5명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기호로 치면 뭐라고요? 5팩이라고 쓰라고요. 다시 민결아, 3명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요. 그럼 몇 가지라고?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써먹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몇 명을 배열할 때는 n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 별표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751번부터는 뭐 관련 문제인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7호요.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숙제로 본 적 있는 일명 자연수 만들기 문제 맞나요? 우리 카드 가지고 몇 개 뽑아서 뭐 2자리, 3자리 자연수 만들어 봤잖아. 그럼 너네 풀 수 있겠네?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예고했지만 이 자연수 만들기 문제가 실제로 파트가 원래 수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개 풀어보신 것처럼 그냥 경우의 수로도 풀 수가 있고, 제가 아마 전략을 세워드렸을 거야.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이 문제를요, 일명 약간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고 불러요.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몇 자리 자연수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몇 자리 자연수 만들어라. 그리고 자, 어쩌면 풀이가 2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풀이는, 자, 필기해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로 푸는 거 소개드렸어요. 경우의 수로. 두 번째 풀이는 지금 순열 배우는 중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순열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먼저 알려드릴게. 자,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 이거를 권장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순열로도 가능은 한데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로 푸는 걸 권장이란 말은 뭐 너네 취향 것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솔직히 뭘 넣고 상관없는데 뒤에 유형 문제가 좀 바뀌면 어려워요. 순열로 푸는 게.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풀이, 자, 지난 시간 복습 들어갑니다. 한번 경우의 수로 풀어볼까요? 자, 경우의 수로 풀 때의 전략이 뭐였냐면 2자릿수면 2칸 만들라고 했죠. 2칸. 그리고 자, 읽어보시면 6개의 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자, 물어볼까? 동진아, 자, 여기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지? 6개 들어갈 수 있죠. 다시 여기에 몇 개 가능해요? 여러분 6개일까요? 자, 문제 조건 보시면 서로 다른 걸로 2개니까 다른 걸 써야 됩니다. 5개. 그리고 2개를 곱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약간 경우의 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권장.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순열로도 보여드릴게요. 순열로도. 자, 이 자연수 만드는 게 딱 이제 각이 순열각이에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체크합니다. 첫 번째, 전체가 나와 있죠. 전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두 번째, 얘 지금 민결아 몇 개 뽑아요? 2개. 여기 2개를 택한다며 2개를 뽑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뭔가 순서가 중요하다. 혹은 이제 일렬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왜 일렬로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문제에 일렬로가 없어요. 일단은. 그럼 얘는 수련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순서가 중요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자연수는요, 성미야, 순서가 중요하지 안 중요해요? 이 친구는 필기학과 순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1과 2를 뽑아도 12랑 21은 다른 거잖아. 이해돼? 순서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럴 때는 순열을 쓰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순열로는 기호로 치면 6P2 아닌가요? 이 상황이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가 중요한. 얘 계산해 보시면 위에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순열 파트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로 푸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다음 장 갈게요. 자, 밑에 752번은 보통 이제 조합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얘도 한번 읽어보시고 순열 관련 문제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물론 이번 숙제는 전부 다 순열이겠죠. 그래도 그냥 풀지 말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보시라고요. 순서가 다 중요한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셔야 다음 시간에 조합을 공부해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르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기본 세팅은 똑같아. 걔도 전체를 나와. 뽑아. 근데 마지막이 달라. 얘네들은 마지막에 순서가 중요하게 끝이 나요. 뭔가. 뭐 자연수를 만들거나 일렬로 배열하거나 뭔가 이제 순서가 중요하게 끝이 나는데 조합 쪽은 순서가 안 중요하게 끝이 나요. 그냥. 안 중요하게. 자, 그거 비교하는 게 이 책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자, 752번에 자, 빨리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좀 읽어보시면 승우야. 일단 전체 나와 있나요? 몇 명? 자, 전체 나와 있죠. 10명 중에서 자, 혹시 얘 역시나 뽑기란 말은 뭐 뒤에 있긴 한데 일단 뽑죠, 여러분들. 자, 아니 몇 명 뽑아요? 3명 뽑아요. 2번이라 쓸까? 1명, 2명, 3명 뽑기. 근데 역시나 이 문제도 일렬로란 말이 없잖아. 사람들이 공부할 때 보통 교과서에는 일렬로 막 이렇게 약간 써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렬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한지 안 한지. 혹시 민결아, 얘는요 순서가 중요한 상황일까 안 중요한 상황일까? 회장, 부회장, 총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이거는 3번 여기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일렬로란 말은 없지만 이 단어 안에서 순서가 중요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 자, 여러분들이 자 3명을 뽑아도 예를 들어 3명 뽑아도 여기서 누가 회장되고 부회장 되는 건 순서가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얘가 회장, 내가 부회장이라 내가 회장, 네가 부회장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필요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 이 문제가 되게 조합에는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 이 문제가 여담인데 조합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요 자리가 표현이 바뀌어 나와요. 어떻게? 이 자리가 그냥 대표 3명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 3명은 순서가 안 중요한 거 아세요? 얘랑 얘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얘를 콕 집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대표 3명은 안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 요렇게 대표 3명이나 이렇게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대표 3명은 개나 개나. 이럴 때는 조합을 쓰는 거야. 이럴 때는 순서를 쓰는 거고요. 그 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점. 이 아니라 쭉 넘어가서 116쪽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문제가 쭉 소개가 되는데 자, 유형 9번
확실히 위험책이다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푹 나오네. 자, 유형 9번은요, 별표 하나 칠게요. 순혈하면 가장 유명한 이제 문제라고 부를까? 이웃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방학 때도 한 적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그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 중에서 이 이웃하게 해달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오랜만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템포 올릴게요.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 780번 읽어봐. 자, 상황부터 이해하시고 전략을 세울 거야. 어쩌면 이 전략을 또 암기하실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전략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는지를 이해를 해봐.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 여기 아마 확통 보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문과 지망 친구들. 확통 가면 이런 걸 정말 극도로 잘해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올해도 그 안 하고 친구들 정말 말했었나? 두 친구가 같이 끝까지 했는데 둘 다 이제 2등급은 나왔어요. 확통. 근데 이제 1등급도 나올 만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두 명 아닌가? 더 있었다. 한 4명? 다들 잘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제 역할은 이런 감을 계속 들 거예요. 약간 어떤 감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재 상황이 뭐냐면 780번입니다.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다. 자, 여기까지 끊어봐. 이 문제는 순열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순열 관련 문제구나.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 여기까지가 문제였더라면, 소미야, 여기까지가 문제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요? 응? 자, 여기까지가 문제라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 아까 외워봤잖아요. 뭐 6팩인 거 아세요? 아까 외워봤잖아요. 그냥 일렬로는 6팩까지 720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끝이 아니야. 그게 일렬로 배열할 건데 뒤에 조건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배열이야? 자, AF가 이웃하도록 배열하세요. 이런 조건이 나와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자, 한번 이해부터 해볼게요. 이거 제가 방학 때랑 같은 방식이야. 또 역시나 예를 들어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렵잖아. 새로운 식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봐 일단. 그래야 느낌이 와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F 이웃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 제가 시간 없으니까 추도화 할게요. 여러분 혹시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맞나요? 혹시 민결아, 이렇게 쓰면 A랑 F 이웃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뜻이 뭐라면 둘이가 이제 짝꿍인 거야. 내 옆에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웃의 뜻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 옆에 있어라, 이게 이웃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없네요. 바로 전략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 있는 그대로 세면 돼요. 자, 적으세요. 자, 전략 필기하세요. 자, 이웃하는 문제는요, 기본 전략이 얘네 둘은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 맞나요? 어딜 가든 한 몸인 거지. 그럼 지금부터 얘네 둘을요 한 명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자, 이웃 전략은요 얘네 둘을 한 명으로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이거 항상 같이 있을 거니까. 순간 발사. 그럼 자, 순간 물어볼까? 지금 여기에 총 몇 명 있는 걸로 보여? 그럼 여기에 적으세요. 자, 여기 5명 있는 걸로 보이세요? 5명. 그리고 이 5명을 먼저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민결아, 그냥 배열하는 거 어떻게 쓴다고 했지? 아까 그냥 배열하는 거 제가 팩토리얼 붙이라고 했죠. 이거 많이 쓴다고요. 자, 팩토리얼 5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요 5개를 배열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뒤에다가 제가 보통 이제 보정이라 부르는 작업을 좀 해야 할 건데, 자, 어떤 보정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만 세면 안 되는 게, 얘네 둘 있잖아. 소미야, 얘네 둘끼리도 바뀔 수 있나요? 그럼 A랑 F가 같이 있으라고 했지 누가 먼저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자, 얘네 둘이 뭐 하는 거? 얘네 둘이 바뀌는 것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자, 이거 2개 바뀌는 거 알아? 몇 가지예요? 2팩. 자, 2개라 쓰지 말고 이것도 배열을 하는 겁니다. 2팩까지를 곱해주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외우세요. 자, 이웃은요, 저런 걸 이웃이라고 부르고, 그럼 기본 전략은 뭐다? 이웃하는 걸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배우라는 건 팩토리얼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보정을 할 건데 자, 어떤 보정한다고? 얘네들끼리 바뀌는 걸 보정해 줘야 돼요. 쟤네들끼리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해서 곱하기 2패 가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답 쓸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계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781번.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되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 대신에 이해를 하세요. 다시 자, 이웃의 전략은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없고 이제 이웃하는 것들을 한 개로 보세요. 한 개로, 한 덩이로 보시고 걔네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한 개로 본다고 치고 그리고 곱하기 소위 보정이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웃하는 친구들끼리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곱해줘야 돼요. 또 역시나 팩토리얼로. 자, 앞으로 팩토리얼을 많이 쓸 겁니다. 언제? 일렬로 배열해라. 그럼 팩토리얼 쓰면 돼요. 별표. 자, 7, 8에도 뭐 금방 10만 세울게요. 계산은 집에 가서 해. 자, 얘 있잖아요. 자, 이번 문제는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배열할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해줘. 자, 말하자면 자, 간단하게 묘사해봐. 오래 안 걸리잖아. 그림 그려봐. 여학생 4명을 전부 다 같이 있게 달라는 거야. 그럼 남학생들은요, 남학생들은 모르겠고, 뭐 어디 있겠죠. 여학생들은 같이 있으라고요. 자, 님들아, 이웃 전략이 뭐라고? 먼저 뭐부터 하죠? 요 이웃하는 대상을 뭐 하자고요? 자, 하나로 볼게요. 자, 얘를 한 개로 보시면 현재 몇 명 있어요? 4명. 자, 4명 먼저 배열하자고요. 그거 뭐라고 쓰면 돼? 자, 쓰시고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곱하기 뭐 해줘야 되니? 여자들끼리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거 몇 가지예요? 그것도 4팩까지잖아. 그래서 4팩은 별표입니다. 팩토리얼은 배열할 때 쓴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뭐 이런 느낌? 느낌 이해돼요? 또 해볼까? 7, 8, 2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해 드릴 건데 782번도 한번 10만 세워볼게. 여기는요 은근히 그 풀이가 오래 안 걸려요. 사실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에서 시간을 좀 땡길 만큼 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상 풀이가 길진 않아. 그러니까 담백하게 딱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떠올리는 게 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마다 빠르게 이해해서 전략을 짜서 식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식은 되게 얇은데 식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그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정말 느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감사하게도 이런 대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외웠잖아. 풀면 돼. 근데 또 새로운 건 어떻게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거.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너네가 또 이해한 걸 바탕으로 총동원해서 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요. 한번 해보시면 붉은 색깔 2송이 노란색 2, 파란색 3개인데 읽어보시면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어차피 이웃하는 게 두 쌍인 거예요. 그림 그려볼까? 자, 예를 들어 노란색 2개 있잖아. 자, 이웃이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렇게 이웃하라는 뭐 요런 그림 만드는 분들? 요런 그림? 붉은색은 상관없어요. 얘네들끼리 있으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 배운 전략을 2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 개로 이거를 한 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동진아 여기 총 몇 개 있어 보여? 4개로 보이세요? 4개 돌립니다. 자, 4팩 돌리는 건 팩토리얼이야. 일렬로 배열. 그리고 곱하기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얘네끼리 바뀔 수 있죠. 보정 들어갑니다. 2팩. 한 번 더. 얘네끼리 바뀔 수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보정을 2번 하셔야 돼요. 2번 했으니까 2번 보정. 그럼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른쪽이 이어거든요. 자, 유형 10번은요. 이거랑 약간 뭐랄까 쌍둥이 문제예요. 이거랑 이제 거의 뭐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자, 위에 제목 보시면 바로 왼쪽에는 이웃이라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뭐다? 제가 보통 이웃하디 마 그러니까 이웃하디 마 문제라고 불러요. 자, 왼쪽과는 반대 상황이야. 그러니까 왼쪽은 서로 베풀어서 같이 있는 거잖아. 여기 오른쪽은 둘이 싸운 거예요.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돼?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84번. 그럼 이 문제예요. 자, 읽어보시면 야구 선수 2명, 축구 선수 3명인데 야구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예요. 민기야 상황 이해했어? 다시 말하면 옆에 있지 말라는 문제라고요. 자, 얘는요 어떻게 세는지 자, 시간이 없네요. 전략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역시 한번 나열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야구 선수 2명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자, 전략 필기해봐. 첫 번째.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어떻게 시작하냐면 필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요 두 친구가 싸운 거니까 이 두 친구를 잠깐 바깥으로 빼놓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아무 문제 없는 요 3명 있죠. 요 3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첫 번째, 얘네들을 먼저 배열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박스로 만들게요. 여기에 축구 선수 3명을 먼저 배열하시라는 거야. 자, 요거 배열하는 거 성희야 몇 가지지 그러면? 3패까지예요. 3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무조건 배열한다. 팩토리를 붙여야 됩니다. 3패까지 6가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어서 역시나 뭐 보정이라 불러야 되나? 이제 저기 있는 두 친구를 넣을 차례인데 얘네들은요, 어쩌면 여기에 이제 넣을 차례예요. 2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디에 넣을 거냐면요. 얘네들 지금 사이사이에 공간 보이세요?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쟤네 2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는요. 이제 사이에 넣어주면 돼요. 사이사이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축축축 있으면 여기 사이, 자, 양끝 정도 포함시켜줘야 돼요. 양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자라는 거야. 자, 한번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넣을 때 이제 순열을 쓰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4군데 있죠. 말하자면 전체가 4개 중에서 몇 군데? 2군데를 뽑아서 아무거나 이제 2군데 뽑아요. 그리고 자, 얘는 지금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이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그래서 P를 쓰시면 여기 정답이에요. 이 문제. 자, 제가 세운 전략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이웃하지 마 문제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자, 먼저 빼놓으시며 싸운 친구들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시는 거예요. 자, 배열하는 건 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쟤네들을 넣을 타이밍에 어디에 넣냐면 사이사이 빈 공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쓸만한 게 순열이야. 이 빈 공간 4군데 중에서 4, 2군데를 뽑아서 2, 순열, 배열을 하시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4P를 곱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딘가에 2군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밑에 785번 보이세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오른쪽에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이 한 장은 다음 시간에 하던가 해야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네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53분인데 다음 시간에 순열 끝내고 대신 아마 조합도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자리 너무 밀리니까. 자, 785번 트라이앵글.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모음끼리는 그래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그 말 하는데 가끔 못 푸는 친구 중에 쌤 모음이 뭐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모음이 뭐냐면 아, 에, 이, 오, 우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모음이 I, A, E 3개 가지 모음이야. 그러니까 이 3개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자, 승구 한번 도와줄래? 그럼 먼저 자, 뭐부터 배열하자고? 자, 뭐부터 배열할까? 그 자음부터 배열하자고요. 자음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했어요? 먼저 이웃하지 마의 전략은 자, 외우세요 그냥. 자음을 먼저 배열해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마는 빼놓고 나머지 먼저 세팅해 놓자고요. 이 배열하는 게 5패까지 맞나요? 자음 배열.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모음들을 어디에 넣자고? 여기 사이사이에 넣자고, 사이사이에. 여기에 넣는 게, 민규라, 뭐라 쓰면 될까? 그러면 6, P, 5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모음 넣을 차례예요. 3이겠죠. 이미 5개는 배열이 끝났고요. 나머지 3개만 배열하자고요.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걸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처럼 말로 하신 거예요. 계속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수녀를 도구처럼 쓰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쁘시면 돼요. 흐름 이해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고 그럼 하나 제가 잠깐만 물어보고 끝낼 건데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수능 날